그 다음에 시장 실패.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박스. 미시적 관점에서의 시장 실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건데 일단 그 미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요인들, 불안정 경쟁, 완전 경쟁이 유일무이한 효율적 시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안정 경쟁, 현실적으로는 완전 경쟁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불안정 경쟁이니까 시장 실패. 그 다음에 비용 체감 산업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 외부성 존재로 인해서 시장 실패. 공공재의 존재로 인해서 시장 실패. 그 다음에 거시적 의미에서는 불공평한 소득 분배,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이런 것도 경제 안정화 기능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시장 실패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불안정 경쟁. 거기 그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예고편으로 그렸던 그림이죠. 패널 A 그림은 완전 경쟁 그림이고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그 균형점에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여러분 체크되어 있나요? 그림에? 거기 그림에 이거 딱 이렇게 딱 써놔 버리세요. 이렇게 수요 공급 만나는 점에서 여기다가. 그래서 완전 경쟁은 효율적이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달성되고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독점. 이와 같죠? 따라서 MR 이퀄 MC인 점이 여기니까 생산량 여기고 가격은 수요 곡선 여기니까 독점은 이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 실패. 독점에 따르는 비효율 해가지고 이렇게 그 파랗게 여기 A 면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책에. 완전 경쟁에 따르면 이만큼까지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만큼 과소 생산. 이거를 우리가 후생 삼각형 또는 하버거의 삼각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독점에 따르는 비효율. 그래서 여러분 책 거기 59페이지에 작은 5번 보시면 독점으로 인한 과소 생산에 따른 후생 손실은 그림 B의 삼각형 A 부분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빨간 놈의 화살표에 보시면 이를 후생 삼각형 혹은 하버거의 삼각형. 하버거는 우리 나중에 조세부가 효과의 일반균형 분석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분석한 양반, 하버거. 그 다음에 비용 체감 산업이 있는 거죠. 거기 작은 1번 보시면 자본주의 비분할성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는 뭡니까?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죠. 평균 비용이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거죠. 생산 설비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서 이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즉 쉽게 얘기해서 그냥 생산 규모를 더 넓혔더니 오히려 평균 비용이 떨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지. 이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은 회계학적으로 생산 원가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생산 원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당연히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업들은 호시탐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2차 제조업 분야에서 보시면 기업들 공장 크게 짓는 거야.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 원가를 대폭 낮출 수가 있으니까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싸게 팔아도 이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싸게 팔면 또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독점이 발생했다면 규모의 경제가 원인이 돼서 독점 기업이 출현했다면 그 독점 기업을 뭐라고요? 자연 독점 기업이다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자연 독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 독점 기업이 바로 한국전력이죠.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연 독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경쟁 기업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지, 겁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비용이 하락해버리면 한계 비용은 요 밑에 있겠죠. 평균이 감소할 때는 한계가 더 작다. 기억나요? 이거? 한계가 작으니까 평균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MR 곡선 이렇게 밑에 있고, 그러면 MR 이퀄 MC인 점이 여기잖아요. 이윤국대와 생산량 Q스타, 가격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P스타. 이렇게. 이때 평균 비용이 여기니까 이마만큼의 이윤이 존재하는 거죠. 막대한 이윤이. 만약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잖아. 이 그림은 이거 나중에 우리 공공요금 할 때도 뭐 한계 비용 가격 설정, 평균 비용 가격 설정할 때도 이 그림 또 나오잖아요. 여기죠, 여기.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 따라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려면 가격은 이놈이 돼야 되고 생산량은 이만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만큼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자연 독점 기업은 이만큼만 생산하거든요. 또 가격은 이만큼 받아버리고. 따라서 시장 실패라는 거죠. 시장 실패. 그러니까 이만큼 또 과소 생산을 나와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기억나요? 아까 우리 막 독점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비용 안 그렸잖아요. 그렇죠? 평균 비용 곡선을 출현할 때와 출현시키지 않을 때 그 구분점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는데 기억나요? 이 평균 비용은 이윤이 얼만큼이냐를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야. 내가 이윤의 크기를 지금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평균 비용을 출현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격은 여기고 평균 비용은 여기니까 이만큼 이윤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뺀 거잖아. 그래서 총 수입은 P 곱하기 Q였고 총 비용은 평균 비용 곱하기 Q였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런 관계식이 존재하는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쓴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가격과 평균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이 이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더 크면 이윤 존재하고 이게 같아버리면 이윤 제로. 반대로 평균 비용이 커버리면 이윤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격과 평균 비용을 비교해서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윤도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이윤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면 반드시 평균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불안정 경쟁을 얘기할 때는 지금 이윤이 있냐 없냐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평균 비용 곡선 안 그린 거야, 여기서는.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심심풀이 삼아? 평균 비용 이렇게. 그러면 MR 이퀄 MC인 점에서 이윤국대와 생산량, 가격은 여기, 가격 여기는 평균 비용 여기니까 이만큼 이윤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비용이 더 이만큼 높아버리면 이윤 제로. 평균 비용이 더 높다 그러면 이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평균 비용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기업의 생산 원가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격과 평균 비용과의 관계. 그림으로도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가격은 이 높이고 평균 비용이 이 높이니까 이만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균 비용 곡선이 있으니까 이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윤의 크기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평균 비용 곡선 그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규모의 경제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확장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이게 규모의 경제거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을 그리려면 할 수 없이 평균 비용 곡선 그린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래야 이 규모의 경제를 암시하는 거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도 하는 거지.
비용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딱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조금 어렵잖아. 뭐 비용 체감 산업, 비용 체증 산업 막 이런 식으로. 아, 비용 체감은 비용이 떨어지는 거니까 평균 비용 떨어지면 된다 이렇게. 반대로 비용 체증은 아 비용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건너갔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거기 작은 1번 보시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할 때 통상적으로는 완전 정보를 가정하나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2번 불확실성 하에서도 각 개인은 확실성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상품 간의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이 일치하도록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일단 소비자 균형은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이 일치지 않습니까? 작은 3번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거기 아마 밑줄 그어져 있죠. 여러분 책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할 수만 있다면 경쟁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확실성으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산업이 보험 산업이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해야 보험 산업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라는 게 뭐야?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그 완전한 조건부 상품에 가입하면 내가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가 치료될 때까지 보상해주고 독감 걸리면 독감이 안 치료될 때까지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이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보험 상품이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실패. 이해돼요? 완전한 조건부 상품 시장이 존재할 수만 있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요거는 우리 잠시 후에 금방 배울 것이고요. 이거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죠. 그 다음에 외부성, 요것도 우리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제3의 효과. 그 다음에 공공제도, 그 다음 챕터에서 공부할 거죠. 잠시 쉬었다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살펴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